안녕하세요. 대치동 자원장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월 1주차 시작합니다. 자, 중간 시험이 지난주에 진짜 성황리 마쳤습니다. 되게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서 제가 지난주 영상을 찍지 못했어요. 대치동 목금의 시험이 좀 집중돼가지고 그걸 케어하느라 제가 영상 찍을 틈이 안 났네요. 그래서 5월 1일에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입시 질문부터 시작할게요. 제인 K님, 카이스트를 목표로 한다면 대전 일반고가 서울 일반고보다 나을까요? 지방으로 이사할 기회가 있는데 고민이 됩니다. 자, 이런 질문이 사실 난이도가 센 질문입니다. 뭐, 입학만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이 보낸 학교를 무조건 가야 되겠죠. 카이스트를 제일 많이 보낸 학교, 뭐, 영재고, 과학고 이렇게 가는 게 좋은데, 그 똑같은 학생이 어떻게 보면 몇 가지 생각해야 되죠. 내가 들어가서 갈 가능성이 생기느냐. 그리고 어떤 학교든 들어가서 성장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걸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자, 보면은 2022년 카이스트 유형별 등록자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총 764명. 근데 수시 비중이 크죠? 과고는 52%, 일반고 20.5%, 영재학교 19.5%. 탑스쿨 중에서 보면 카이스트는 당연히 이과형 학교인데다가 과학에 좀 오리엔트 돼 있기 때문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과고 영재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일반고 한 20% 정도 있다는 거. 그럼 실제로 2022 카이스트 고교별 등록 실적을 한번 보고 왜냐면 내가 그 대전에 있는 학교로 갔는데 그 학교에서 카이스트를 보낸 전적이 없구나. 보낼 수 없으면 거기서 아무리 잘해도 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잘 보내는 학교들을 좀 볼까요? 예, 일단 작년 기준으로만 보면은 대전에서 이제 충남 공주 사대부고 여기가 일반고 시작 스타트입니다. 그 전까지 다 오죠? 과학고랑 영재학교가 그리고 전국단위 자석 외대 부고까지 해서 이제 도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주 사대부고 일반고와 수시로 4명 입학시키면서 처음 스타트를 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대전 지역만 좀 집중해서 일반고들 그 다음 나오기 시작하니까 대전에 광역단위 자서고인 대전 대신고 그리고 대덕고 일반고인 대덕고 나오고요. 그리고 대전고 한 명 보냈고 대전 동산고 한 명 보냈고 대전 둔원고 한 명 보냈고 네, 대전 둔원고 한 명 보냈고 그 다음에 서대전고 또 한 명 보냈습니다. 한 명 한 명 보낸 학교들이 많아요. 왜 한 명 한 명 보낸 학교들이 많은 이유가 물론 카이스트가 들어가기 힘든 학교여서 또 있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지역 인재에 대한 배려가 됐을 때 그 티켓을 받아서 들어가는 학생들도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카이스트를 보낸 학교 기준으로 내가 일단은 선택하는 게 필요하고요. 카이스트 한 명도 보내지 않은 학교를 보내는 건 내가 카이스트를 보낸다고 전략을 짰을 때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이가 들어가서 대전에 있는 대전에도 좋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경쟁력 있게 성장해서 그 티켓을 얻어갈 수 있느냐를 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잘 가는 건 당연히 아니죠. 자, 요런 거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요것뿐만 아니라 물론 아이가 진짜 잘해가지고 대전에 있는 학교에서 전교 뭐 1, 2등 해서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시야를 우리가 좀 넓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즉 수시에서 6장의 카드밖에 못 쓰는데 그 6장 이외에 더 쓸 수 있는 학교들이 있죠.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그리고 켄텍까지 이제 5개 학교가 있습니다. 포스텍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으로 6장의 카드 중에 한 장을 써야 돼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어떻게 보면 카이스트를 간다는 건 과학에 좀 더 집중하는 공부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대전을 잘 알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 대전에 갔을 때 더 이득이 있고 일반 서울에 있을 때 이득이 있다. 상대적으로 보면 서울에서는 더 경쟁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개인의 성장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 할당에 대한 포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이점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대신 부모님이 과학이나 수학에 대한 공부의 깊이를 서울에서 하는 것만큼 만들어줄 수 있으면 당연히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Q&A 국어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야를 다른 특성화되어 좋은 학교들도 많기 때문에 다른 과기원 학교들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시키면서. 자, 용케님,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대치동 최신 정보를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매주 출퇴근길에 들으면서 갑니다. 자, 지방거주 6학년 여자입니다. 최근 주변에서 보면 초등 고학년 논술학원을 CNA 겠죠?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지네요. 독서를 그리 즐기지 않고 꼭 독서가 아니더라도 문해력을 키울 수 있다는 원장님 말씀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비문학 어휘 문제집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중1 겨울방학쯤 국어학원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논술학원의 수준 높은 독서 훈련을 2년 정도 경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비문학 어휘를 훈련하다가 중1 겨울쯤 국어학원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논술학원 간다고 수준 높은 독서 훈련이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저는 일단 요거 하나 먼저 질문 드리고 싶고요. 대치동에서도 그게 확답을 드리기 힘드니까, 대치동 그 독서훈련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독서를 아이가 되게 싫어하는 게 아니면, 위에서는 일단 독서는 그리 즐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독서를 강제로 좀 더 책을 익히고 싶다면, 그 논술학원을 좀 묶어서 뭐 일주일에 한 권, 뭐 2주에 한 권이라도 읽게 하는 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들을 같이 그 시간에 서점을 가서 서서 좀 골라보고 같이 보는 노력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학년이 낮으면 그것도 되게 좋기 때문에. 그리고 독서가 꼭 균형 잡힌 독서라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독서논술학원 가면 너무 어려운 책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게 실제로 아이 머릿속에 들어간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되게 극명하게 효과가 되게 좋아가지고 어렸을 때 필수 코스다? 대치동도 그런 그 명제가 있진 않습니다. 비문학 어휘력 훈련을 꾸준히 제대로 한다면 사실 독서 훈련을 단순히 그냥 어려운 책을 찾아서 보는 것보다 똑같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더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2의 겨울 때쯤 국어학원을 꼭 가야지만 국어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요것도 제가 그 학원을 무조건 가라 파는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만큼 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가시지만 그 목적성 없이 그냥 국어학원 가면 되게 커리큘럼들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내신 대비하기 위해서 뭐 중1에서 중2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쯤부터 보내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학원을 다니는 목적이 중고등 수행평가 글쓰기 대비를 위한 걸까요? 아님 반강제적으로 독서를 하기 위함이 클까요? 수행평가 글쓰기 예전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서술형 문항 비중이 늘고 뭐 어쩌고 하는데 서술형 문항 비중? 자, 중고등학생을 이미 키워본 학부모님들 아시죠? 서술형을 내가 창의적인 글쓰기가 아니죠. 거기다 수행평가는 지금 과제형 수행평가에서 수업에서 소화하는 수행평가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업 내용이랑 내가 그 내신 공부를 철저히 한 친구들은 그냥 먹고 갑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뭔가 특별한 글쓰기를 많이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 글쓰기 대비라고 생각하실 굳이 필요 없어요. 이런 도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강제적으로 그냥 독서를 강제적으로 조금 더 훈련시킨다 개념으로 만약 보낸다면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서점에 그 시간에 같이 가셔서 그 독서논술학원에 드릴 돈을 서점에서 책을 그냥 아이 수준에 맞는 책 한 권, 좀 어머니가 읽었으면 좋겠는 책 한 권, 그리고 어머니도 같이 읽고 그 자리에서 얘기해 보시는 게 아이한테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훈련을 할 거면 당연히 어휘력이나 비문학 훈련에 더 집중하고 그건 훈련이잖아요. 훈련으로 똑바로 문해력을 쌓고 독서는 좀 더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자, 그리고 이 수행평가 포인트 드린 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수행평가 예전과 다릅니다. 그리고 내신에서 서술형 쓸 때도 내신 그 내용들을 충분히 내가 숙지하고 외우고 있다면 다 정확히 쓸 수 있어요. 창의적인 글쓰기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수학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레이스 K님, 수학 진도에 하나만 더 여쭤봅니다. 학원에서 주3회 한 학기 예습 중에 나머지 날은 현행 1품 풀고 있어요. 블랙라벨도 풀리고 싶고 선행속도도 내고 싶고 시간 여유가 많지 않네요. 중2-1 중 심화를 고등 연기에서 꼭 풀면 좋다는 단어를 추천 부탁드립니다. 자, 꼭 풀려보고 싶으신 거네요. 그냥 어머니가 열정이 넘치시네요. 추가로 주3회 가는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 시키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그리고 학원에서 체크랑 체크 유형 엔제만 풀어서 집에서 센시 1품 풀렸는데 난이도가 중복되는 느낌이에요. 체크 유형 엔제 바로 다음 1품 풀어도 될까요? 체크랑 체크 유형 엔제 이거 일단 대치동에서 그렇게 많이 시키는 책들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약간은 쉽게 유형을 잡고 싶어서 아이들한테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등은 난이도가 좀 이렇게 겹칩니다. 그래서 유형서 이러면 난이도가 막 고등은 센, 1품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의 고만고만한 위치에서 다 겹치기 때문에 그 중복된다는 느낌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체크랑 유형 엔즈를 제대로 풀리셨다면 센
이랑 일품에서 보면 개념행 기출 있죠. 개념행 기출은 좀 빼고 나머지를 풀리셔도 개념행 기출보다 어려운 유형들만 풀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거를 굳이 좀 내리고 그 대신 체크랑 체크형 엔제에서 오답을 만들었던 것들은 반드시 반복을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즉 체크형 엔제 다음에 바로 1품 풀어도 되는데 1품 앞부분에 있는 개념행 기출도 그 내용이 좀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뺀 다음에 좀 더 난이도 있는 것만 골라서 뒤에 것만 푸시는 것도 시간을 세이브하는 길이겠죠. 그리고 중2-1 중 고등 연계를 위해서 푼다? 저는 추천을 오히려 3-1 공부하는 걸 더 추천드리는데 학기 중이니까 그렇게 진도를 겹쳐서 나가는 게 힘들다면 저는 활용 단원만 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 단원들을 다 했다가는 시간이 진짜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시키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오히려 활용 단원을 시키면서 활용해서 얘가 틀렸던 문제들을 복습시키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챕터를 가져왔는데 1차 부등식과 그 활용,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그리고 함수에서 보면은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가 이제 활용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죠. 그런 부분들만 뽑아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HAK님, 선생님 영상 참고하여 오답 1차시 때 Y팁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와, 훌륭. 작성한 Y팁은 계속 복습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작성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걸까? 자, 첫 번째. 작성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한 Y팁을 작성하면 그 자체로 문제를 더 깊게 분석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플러스 내가 복습으로 틀린 유형 문제 다시 풀어보잖아요. 다시 풀 때 똑같은 이유로 틀렸는지를 이제 Y팁을 써놨으면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Y팁 썼을 때는 최초에 도입을 할 때 방식을 몰라서 이런 방식으로 도입해야 된다가 팁으로 써 있었어. 근데 내가 두 번째 풀 때는 계산 실수야. 그러면 그래도 그 전보다 나아진 거죠. 그런 확인용으로 그럼 Y팁이 또 새로 써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회독수를 높이는데 비교해보기 위해서라도 Y팁은 쓰는 게 좋고요. Y팁을 굳이 또 외우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내신 대비할 때는 최종적으로 많이 틀린 문제들 모아서 팁만 싹 모아서 치트시트로 쫙 정리한 다음에 시험 직전에 보면 도움이 돼요. 자, 과학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 K님, 원장님 또 궁금한 게 있어 문의드려요. 주변에 여쭤볼 것도 없고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네요. 공대 가고 싶어하는 중2 여아예요. 아이가 외국 유튜버들의 여러가지 과학실험 영상들을 즐겨봐요. 저도 가끔 보는데 사실 이론 안 보고도 좀 재밌어요. 자, 요즘 들어 유체역학 책을 읽고 싶다는데 제가 아는 게 없어서요. 아이가 영재 수준 아니고 그냥 책 좋아하고 관심 분야 영상이나 책 보는 걸 좋아하는 정도여서요. 유체역학 책은 선택이 어려워요. 청소년이 읽을 만한 책이 너무 많이 어렵지 않을 정도의 책을 추천 부탁드려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게 유체역학만 뽑아서 아이들한테 알려준다. 이거는 만화 유체역학 이런 거 아니고서는 책이 저도 찾아봤는데 별로 없고요. 그래서 없는 게 되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유체역학에 집중된 책을 본다 그러면 당연히 수준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청소년 만화로 나온 게 있던데 그건 깊이가 있고 유체에서 싫다네요. 싫다고 해도 그냥 서점 가서 써서 한번 쭉 읽으면 내용 별로 안 되더라고요. 읽으면은 재밌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진짜 독서를 줘서 굳이 책을 읽고 싶다. 친구한테 제가 이공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공계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연차가 좀 되셔가지고 이제 책을 추천해주는데 요런 걸 추천해주네요. 진짜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면 뜻이 있는 자요. 개론서를 봐라. 화이트 유체역학. 개론서 보시면서 내용과 꿈을 키워보라고 하는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거 쉽게 배우는 기본 유체역학은 뭐냐면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서도 자격증 시험에서도 유체역학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문제도 나오고 이런데 얘는 미적분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미적분을 거의 안 쓴다고 저한테는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본 책은 아니니까. 그러면서 좀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추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거 서점 가서 근데 둘 다 가격이 좀 돼요. 화이트의 유체역학이나 기본 유체역학 보시고 그나마 좀 읽히는 책을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잘 읽고 다 문제 분석하고 보는 게 아니더라도 보는 자체가 아이의 꿈을 키워주는데 가치가 있겠죠. 그리고 정말 유체역학 영상이나 이런 거 사실 좋아하면 저는 K묵 가가지고 소개를 작년에도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대학교 강좌 중에서 일반인들이나 고등학생들 좀 보세요 하고 개론 강좌들을 많이 오픈을 해놨습니다. 거기서 유체역학 검색해보시면 제가 추천 받은 건 금호공과대학인데 부산대학교 김경천 교수님 것도 보니까
그림도 있고 내용도 되게 재밌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둘 중에 뭘 봐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내용을 보고서 내가 문제 푸는 것까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보면서 꿈을 키워간다는 건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인강도 이렇게 추천드려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봤는데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럼 물리를 해야죠. 물리 안에서 유체역학을 뽑아서 공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하이탑이 설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하이탑을 읽으면서 유체역학 파트만 공부해 보면 그러다가 또 알았는데 되게 꽂혀가지고 나 진짜 이런 세계에 대한 공부를 물리 세계에 대한 공부를 해보고 싶어 이럴 수도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합으로 질문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이아스님, 원장님 유익한 영상 해가지고 되게 길게, 엄청 길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고민이 되게 많으시고, 의대를 되게 보내고 싶은데, 아이가 이것저것 좀 잘하는 게 있어서, 막, 이것저것 조금씩 다 놓치지 않고 시키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플랜을 잡는 게 되게 힘들고 절대 시간이 되게 부족해지죠. 그래서 보면은, 댓글로 다른 한 분이 되게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또 좀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로 좀 문제점을 해결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분들도 비슷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질문을 딱 요약해서 마지막에 써주셨더라고요. 질문 기준으로 제 기준에서 답을 한 번만 더 드릴게요. 1번, 아이는 의대 가고 싶어 하는데 아이 특기는 언어고요. 수학은 노력형입니다. 진로 바꿔 고1 때 잘하는 걸 살리는 게 맞을지, 장래희망을 목표로 고등 때 이과 가서 열심히 해보는 게 나을까? 아직 중학생이면 사실 모르죠. 중1이잖아요, 중1. 중1이면 어떻게 아이가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진짜 이거 그 의사이신 분들, 제 친구들 중에서도 몇 명인데요. 자기는 수학 못해. 지금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그 치대 교수를 만나서 같이 오랜만에 식사를 했는데 그 친구에게 그 친구는 좀 특수한 케이스긴 한데 미적분을 물어봤는데 자기는 미적분을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럴 수 있으면 그 수학을 사랑해야지만 의대를 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의대나 치대 간 친구들은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종합적 인재인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언어도 잘하고 수학도 좀 좋아하는데 수학을 잘하지 못하면 노력으로 막 그걸 뚫어서 만들고 이런 친구도 많았던 것 같아요. 아직 중1이니까 우리가 해보지 않은 거는 평가하지 말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로를 받고 고1 때 잘하는 걸 사는 게 맞을지, 장래희망을 목표로 고등 때 이과 가서 열심히 해보는 게 나을지. 저는 꿈을 중심으로 도전을 하고요. 그 도전이 힘들어졌을 때 그때 가서 바꾸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고1 때 진로 바꾸는 건 좀 빠른 것 같아요. 좀 더 달리시고 고3 때 바꾸셔도 돼요. 그리고 2번, 무엇을 좀 더 빼고 무엇을 추가해서 해야 할까요? 사실 여러 예체능 학원도 중1까지만 계속 하려는데 체력도 중요하고 아이도 중요하고 정서적으로도 좋을 것 같긴 해서요. 그런데 의대 플랜을 짜신다면 공부에 대한 비중치가 당연히 높아져야 됩니다. 아마 글에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이 그 목적을 향해서 좀 달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 중에 목적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즐겁게 하면서 내 목적을 성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일례로 들면 전 초등학교 때 한자도 하고요. 그리고 바이올린도 하고 피아노도 하고 그리고 미술학원도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예체능을 되게 좋아해서 운동도 막 방학 때마다 꼭 하나씩 하고요. 되게 많은 걸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2일 때 들어가면서부터 진짜 제가 그때 과학고 준비반 들어가면서 싹 다 정리했어요. 공부를 오리엔트 하자. 그러니까 회화마저도 저는 그 전에 회화 수업도 개인 튜터링으로 좀 외국인 회화 수업을 어머니가 계속 시켜주셔서 되게 재밌게 했었는데 비중을 정말 많이 줄였어요. 중2 때 중단했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해서 그래도. 그래서 요거는 목표성에 따라서 우리가 좀 이것저것 다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 좀 달리고 그 재능이 아닙니다. 수학도 재능이 아니에요. 수학 배에서부터 타고나서 잘하는 친구들 없어요. 있는 것 같긴 해도 없어요. 그냥 없습니다. 다 노력형이라고 생각하세요.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 의대지만 꿈 꺾지 말고 그 방향성에 맞춰서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오랜만에 찍으니까 말이 길어지네요. HH님, 영상 초강 슌슌 원디님 사연에 둘째 키워보니 첫째 때 해보고 쏟아낼 것들, 해줘야 할 때 할 것들, 이게 뭘까요? 저는 아직 첫 아이라. 모든 첫 아이를 키우신 어머님들은 당연히 아마추어죠. 당연히 아마추어인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여러 명 키우신 분들이 해주는 얘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슌슌 원디님도 대놓고 지금 그 댓글에 말씀을 해주신 건 아닌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 맞장구 쳐주시잖아요. 그게 포인트가 뭐냐면 너무 많은 세팅을 한다고 해서 애들이 그걸 미리 다 마스터해서 잘하지 않는다. 그리고 막 특정 과목만 미친 듯이 만든다고 해서 그게 되게 갑자기 완성되지 않는다. 초등학생한테 미적분 막 수학만 미친 듯이 시킨다고 해서 미적분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걸 슝슝 원느님이 첫 번째를 키워보고도 느끼는 게 있는 거고, 첫 번째 키우면서 다른 학부모들이 하는 실패를 많이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치가 쌓여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 첫째 키우신 분들이 해주시는 얘기 있잖아요. 이런 건 필요 없다, 이건 다 쓸데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그래도 100%내 아이한테 적용될 수 없지만 50% 이상은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한 것들은 쓸데없는 세팅을 과목별로 너무 많이 하거나 특정 과목을 미친 듯이 막 다른 걸 다 무시하고 깊게 파는 거, 요 두 가지를 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나요? 자, 블루스카이님. 이거 대치동에 있는 블루스카이 그 학원 원장님은 아니시죠? 자, 오늘 영상 잘 봤습니다. 오늘 영상 관련 질문은 아니고요. 중2 첫 시험에 대한 질문 드릴게요. 중간고사가 없고 1학기 말에 기말고사만 치른다고 해요. 범위가 많을 텐데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수학, 과학, 영어는 평소에 꾸준히 공부하고 있고 학업 성취도는 우선편입니다. 나머지 과목은 평소에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시험대로 2, 3주 전에 공부만 해도 충분한가요? 자, 첫 번째 이제 답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첫 시험을 다행히도 중간 시험을 아직 안 치시셔가지고 기말 시험만 있다고 하니까 제가 답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기말 시험에는 과목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자, 기말 시험 같은 경우는 중간 시험보다 저희도 준비도를 정말 잘하는 상위권 친구들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중간 시험 준비할 때는 적어도 D-3주? 좀 많이 준비하는 친구는 4, 5주 전부터 준비하는데, 기말 시험은 그거보다 한두 주 전에 더해요. 왜냐면 과목이 많고, 그리고 수행평가를 막판에 선생님들이 계속 좀 붙는 경향이 있어서 시험 공부할 시간이 적더라고요. 그리고 사회, 도덕, 한문, 역사같이 이제 경시대계의 시험 과목들은 학교에서 수업 집중도와 몰입도를 높이라고 얘기해줘요.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절대 시간이 막 넘쳐나는 건 아니라서 국영수 이해, 국영수 이해 것들을 막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찝어드리면 역사 같은 경우는 꾸준히 미리 보는 게 좋고요. 사회 같은 경우는 예습으로 어휘나 내용에 대한 이해, 암기보다는 그걸 일단은 예습 형태로 꾸준히 해놓고 시험 대비 2, 3주 전에, 즉 2, 3주 전에 얘네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국영수는 그 전부터 조금 탄탄하게 하고 있으셔야 해요. 자, 그게 탄탄하다면 2, 3주 전에 몰입해서 하는 게 괜찮지만 사회나 역사는 조금 더 미리부터 약간씩만 시간, 진짜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씩만이라도 빼서라도 예습형 공부를 하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수학과학은 평소에 심화 수준까지 학습이 잘 되어 있는데 시험 기간에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학교 서점 가보니 과목별로 시험 대비 문제집들을 묶어서 팔더라고요. 예를 들어 수학 최상위 문제풀이가 오답 없이 마무리되었는데 세네와 체크 같은 문제집을 다시 풀어야 하는 건지 3주라는 시험 대비 기간 동안 시간이 활용이 아까워서요. 자, 충분히 튼튼히 선행이 돼 있고 잘 푸는 친구 최상위 문제풀이가 오답 없으면 굳이 세네와 체크를 다시 푸는 체크는 좀 비효율적이고요. 센 같은 경우는 스피드 훈련, C스택 같은 경우는 시간 제한해놓고 문제 푸는 훈련을 시험 범위는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수준 되는 친구들은 저는 족보닷컴 같은 데 가서 임금 기출, 강남권 기출 요런 거 가지고 스피드 시험 훈련해서 시험 속도 훈련만 미리 꾸준히 해놓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굳이 많은 문제집을 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연습할 거면 아예 시험 대비형 스피드 시간 제한해놓고 훈련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최상위 학생들의 시험 대비법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최상위 방법론이에요. 5월달 같은 경우는 기말시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5월달에는 선행 공부, 수학이나 과학 같은 내가 진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선행을 확 달리면서 내공을 한번 챙겨 놓고요. 그 대신 이제 내신은 수학, 과학이 이미 세게 되고 있는 친구들은 내신형 문제집 푸는 게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시험 대비 기간보다 이전부터 시험 범위 예측해서 남은 범위 그냥 다 푼다고 생각하고 수학, 과학은 내신 대비형 문제집들은 재미로 풀고 있고 그리고 시험 대비 2, 3주 들어가면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족보닷컴 같은 데서 내신형 문제 시간 제한해놓고 주기적으로만 푸는 거 너무 매일 막 풀 필요는 없습니다. 2, 3일에 한 개씩 시간 제한해놓고 시험 보듯이 풀면서 수학은 가져가고 이제 나머지 과목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D-4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세게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되게 탄탄하게 잘 돼서 한 2주 동안 시험 범위를 잘 먹었을 때는 남은 2주 동안 사회, 도덕, 한문, 역사에 집중 몰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 플러스 사회 역사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꾸준히 이제 기본 개념이라든가 그리고 핵심 어휘들 같은 경우는 잡아놓으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이게 최상위 대비법입니다. 제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영상이 이미 여러 번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해 보신 다음에 좀 질문을 또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질문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Q&A 나왔고요. 청상 스토리 공유해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요거는 자, 다음 영상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 장원장 시즌5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험 열심히 달린 여러분 화이팅! 그리고 우리 기말 시험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번 학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못 본 학생들도 우리 기말 시험까지 잘 달릴 수 있도록 제가 좋은 컨텐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